안녕하세요. 11시 터닝포인트의 이수연입니다. 자, 현재 11시 7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여전히 좀 지지부진합니다. 코스피가 1% 강세에다가 상승 종목 우세이긴 한데 기존 주도 섹터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철강이라든지 풍력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이 오르거나 내 종목에 빨간불이 켜져도 포트폴리오가 조금은 부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장이 최근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 알테오젠에 대한 소식이고요. 할로자임 특허 무효화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대응을 하고 있다. 실제로는 효력이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할로자임이 MSD에 이어서 알테오젠 쪽으로도 특허 소송을 걸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4% 하락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알테오젠의 이러한 해명 소식 때문에 다행히 하락분을 좀 만회를 했다라는 점이 특징이고요. 또 신한투자증권의 엄민용 애널도 곧 할로자임의 기존 파트너사와 알테오젠 간의 기술 계약 체결이 있을 예정이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판도가 뒤집힐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이야기들 저희 잠시 뒤에 짚어보고요. 다음 준비한 소식은 우주항공에 대한 소식입니다. 자, 스피어가 어제도 24%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 추가 상승이 연이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그 글로벌 우주항공 기업과 함께 특수함급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 공급 계약의 규모가 작년의 매출의 3배나 되는 규모라고 하죠. 자, 거기다가 지금 스페이스 X 상장 기대감까지 겹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스페이스 X랑 계약 체결한 거 아니야? 이러한 루머까지도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페이스 X 관련주들 오늘 우주항공 섹터 전반적인 그룹 액션이 나와주는데요. 어디까지 봐야 하는 걸지도 저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알고리즘으로 넘어갈게요. 네, 시장이 잘 가는데 내 종목은 왜 안 가지 고민 있으신 분들 오늘 저희와 함께 그런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스탁 유창희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코스피가 전고점을 향해 달려가는데 왜 제 종목은 안 가는 거죠? 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오늘은 주도 섹터가 우주항공이랑 네, 풍력, 그리고 원전, 네. 철강 이런 섹터들이 움직여주고 있잖아요. 물론 반도체 투톱도 움직임이 좀 나오긴 한데 우리가 기대했던 그만큼은 아니에요. 일단 반도체에 대한 최근에 어떻게 보면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뚫을 듯 뚫지 못하고 있는 전고점. 하이닉스도 어제 또 떨어졌어요. 네. 어제 떨어졌다 오늘 다시 올라오는데 이 횡보를 언제까지 우리가 겪어야 할까? 지금 오라클 실적, 브로드컴 실적 다 나왔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 투톱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앞으로 특별한 좀 호재가 있을까요? 이들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근데 그래봤자 지금 한 달 하고 조금 더 옆으로 횡보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도 좀 뭐, 지루하네요. 그 9월, 10월에 그렇게 주가가 올라왔으면 옆으로 좀 쉬는 건 당연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이닉스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어쨌든 계속 신고가를 가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반도체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네. 여기서 지루해서 이제 이탈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상승을 못 누리게 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두 개 오라클하고 이제 브로드컴의 이벤트는 끝났죠. 다음 주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 2주 있으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이들 기업이 상승으로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받게 가는 거는 결국엔 실적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론이라든지 전 삼성전자가 핵심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 발표 그러면서 내년에 대한 어떤 전망을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충분히 연초 랠리 이들이 주도할 수 있다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투톱 중에서 한 종목은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제가 이제 봤을 때 대장주는 하이닉스에서 삼성은 좀 변화가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없으신 분들이라면 삼성을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장주가 이제는 삼성전자가 될 것이다. 이번 랠리에서는 하이닉스가 주인공이었는데요. 반도체 투톱은 여전히 모아가야 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그 하이닉스가 뭐 경고 종목 지정이잖아요. 네. 근데도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또 담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매수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오늘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온다. 유의미합니까? 최근에 그래도 수급이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조금씩 하이닉스를 좀 분할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날짜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에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하이닉스 경고 종목 지정이라는 게 이게 참 좀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뭐 코에 검은 코걸이, 귀에 검은 귀걸이인데 뭐 어떤 고터 개발한다고 해가서 이렇게 올라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경고 종목을 매기는 게 전 맞다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 1년부터 꾸준하게 계속 올라왔는데 딱 뒤돌아보니까 1년 전보다 지금 100% 올라와 있다. 그래서 경고 종목이다. 말하는 거는 조금은 안 맞다고 전 판단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뭐 어쨌든 제도의 허술함 때문에 지정된 것이지 하이닉스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다만 이제 이런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기관 투자자의 매수가 들어오기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내부 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문제가 되지만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자유로운 부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들이 그래서 좀 기관 투자가 매수가 못 들어올 때 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의미하게 보신다. 그렇죠. 외국인의 매수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걸 굉장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실적이 잘 나오고 네. 성장의 가치를 평가해서 이게 주가에 반영되는 건데 왜 대체 시총 2등 종목을 그 경고 종목으로 지정하냐라는 목소리가 좀 높은데요. 어떻게 이 하이닉스가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지 지켜보시고요. 외국인 순매수 유의미하다. 자, 마이크론 실적 얘기 또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브로드컴이 호실적 플러스 호실적 전망까지 내놨는데도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시간의 장에서. 마이크론 실적 잘 나와도 뭐 우리나라 전혀 영향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이크론은 또 다르죠. 달라요? 사실은 브로드컴은 A직이고 또 약간 전체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을 좀 하는 거가 조금 더 크다라면 마이크론 실적 발표 딱 나오고 그 세부 항목을 딱 보면서 그럼 삼성전자는 여기서 얼마, 하이닉스는 여기서 얼마 이익을 내겠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 개사가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사업 모델이.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실적은 오히려 삼성하고 하이닉스에는 정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마이크론하고 삼성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 맞죠. 같은 사업군을 네. 영위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브로드컴보다는 조금 더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브로드컴이 호실적을 내서 사실 이수페타시스의 굉장히 호재일 줄 알았는데 네.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떨어지잖아요. 브로드컴도 사실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거든요. 이들 종목의 급락은 어떤 해석이 필요할까요? 브로드컴은 또 많이 올랐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좀 조정이 나오는 것이고 그냥 차익 매물 출회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어저께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좋지 못했었던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근데 이스페타시스도 좀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저는 오히려 좀 기회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꽤 많이 빠지고 있죠. 지금 9%인가요? 정도 빠지고 좀 있는데 그래도 저는 조금은 여기에 대해서 뭐 추세가 완벽히 좀 무너지는 건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3만 6천 원 정도 선이고 아직은 최근 박스권 하단을 완벽하게 이탈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 초의 흐름을 좀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다음 주 초까지 좀 대응을 잘 해보자라고 하셨는데 이스페타시스 말고 지금 다른 기판주들도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좀 기회가 있는 기판주 보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만약에 이제 기판을 본다라면 어쨌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다라면 삼성전기. 아, 역시나 계속해서 대작을 보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삼성전기 계속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를 좀 좋게 보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본다라면 저는 이제 LG 이노텍이라든지 아니면 BH, 약간 이제 애플향,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을까. 특히 LG 이노텍은 이제 애플 관련돼서 어떤 카메라 쪽도 있지만 그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 전장 쪽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선세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좀 확인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요렇게 해서 조금 접근을 하시면 책 워낙에 많잖아요. 이제 요즘에 뭐 심텍, TLB 그리고 대덕전자 막 이 안에서 돌아가면서 올라왔는데 지금 딱 픽을 한다라면 저는 요 두 종목 정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랑 LG이노텍, BH까지 좀 말씀 주셨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가 접근하기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신고가를 경신하고 약간 쉬어가는데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글쎄요. 전 삼성전기가 뭐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도 있죠. 볼 수도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MLCC 가격의 어떤 수익성 개선이라든지 또 기판 쪽으로 해서 어떤 흐름들을 감안한다라면 저는 지금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계속 좀 좋아지는 모습이었다면 이 회사는 이제 막 좋아지고 있는 시작이기 때문에 전 내년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기대하는 가격대가 있으신가요? 뭐 일단은 계속 지금 신고가예요. 삼성전기가 역사적 신고가이기 때문에 뭐 이럴 때는 뭐 고점을 함부로 논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뭐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그러니까 1분기까지 해서 최소 30만 원은 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그럼 지금 27만 원이기 때문에 최소 10에서 한 15%는 네. 정말 빠르게 단기적으로 상승도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이 더 좋다. 삼성전기 정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고요. 로봇 섹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로봇주들 오늘도 움직이는 종목들이 꽤나 눈에 좀 띄는데, 야, 로봇 테마가 이렇게 또 8월 말부터 그쵸? 지금 네. 12월까지 계속 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다. 정말 단 한 분도 맞추지 못했던 랠리였는데 내년에도 좋을까요? 일단 내년 상반기가 1분기, 그러니까 1, 2월까지는 상승을 좀 더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 1, 2월?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빠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현재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금의 12월 중순 넘어가면서의 분위기가 말까지 이어지면 결국엔 1월, 2월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로봇에 대한 어떤 관심은 오히려 내년에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휴머노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특히 이제 그 계기가 노란봉투법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어떤 이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삼성이라든 현대든 LG든 뭐든 계속해서 로봇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쪽을 새로운 먹을거리로 우리가 참고하겠다라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각 계열사별로 로봇을 계속해서 활용을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로봇 종류가 되게 많아지고 있죠. 뭐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 물류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휴머노이드 쪽이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의 어떤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도 매력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옛날에 로봇에 대한 시장하고의 관점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저는 이제부터도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 많이 올라왔으니까 끝났네라고 보신다 그러면 상당히 좀 후회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로봇의 상승은 1, 2월까지 보시는 건데 그럼 그 안에서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로봇도 지금 테마 순환매가 너무 빠르게 많죠. 돌아요. 네. 그러니까 뭐 8, 9월에 뭐 로보티즈가 대장이었다가 중간에 잠깐 레인보우가 잡았다가 네. 지금 뭐 신규 상장 로봇 종목들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감속기도 있고 옥석 가리기 좀 해주시죠. 일단은 감속기 쪽을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감속기 SPG 같은 기업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왜냐면 이 감속기 역할이 없으면 로봇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휴머노이드가 되겠든 뭐 스마트 팩토리가 되었든. 그래서 이 감속기 쪽에 대한 어떤 재평가가 이루어졌다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꾸준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뭐 앞으로 뭐 사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충분히 더 움직임이 좋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SPG가 여전히 대장이긴 맞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이었고 올해는 사실 SPG가 대장인데 지금도 SPG의 주가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대장 역할을 좀 더 해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G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쪽으로 해가지고 관심도를 꾸준히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이제 이쪽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죠. 실적보다는. 근데 이제 제품 라인업을 갖고 있는 기업들, 뭐 레인보우라든지 뭐 뉴로메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결국에는 이제부터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 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너무 작은 테마에 휩쓸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기술이 있으면서 매출이 나오는 기업. SPG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보면 제일 기술력이 좋다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꾸준하게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레인보우라든지 이런 기업은 여러 가지 제품 라인업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성장 쪽으로 본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뭐 클로봇이라든지 뭐 사면, 뭐 하이제 RNM 뭐 이런 기업들을 좀 선정해 놓고 접근하시면 좋고 너무 작은 기업 혹은 단기 테마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에 관련된 기업들은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다는 거는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SPG하고 콜로봇하고 사미원 이런 종목 말씀 주셨는데 SPG 제일 좋게 보셨거든요. 근데 주가가 지금 사실 3주 동안 2배 이상 올라왔어서 가격적인 접근은 조정 시의 매수인가요? 아니면 지금 따라가자인가요? 이거는 지금 이제 약간 이제 기간 조정이 좀 나오면은 그러니까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그러니까 이게 날짜가 제가 이제 모바일로 보는 거죠. 12월 8일인가요? 6일인가? 8일. 네, 이때의 시가. 이때 크게 좀 올라왔을 때 시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한 번 정도는 좀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SPG의 8일 시가가 67,300원대니까 SPG는 67,000원대 지지를 확인하면서 그때 잘 지지하는지 보고 이제 접근 들어가자. 네, 그래도 되고 지금부터 1차 매수하면서 그 가격대까지 조금씩 분할로 좀 들어가면서 대응을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게 조정받고 갈 수도 있고 옆으로 좀 횡보하다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일단 67,000원만 크게 이탈하지만 않는다라면 매력은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로봇 쪽 옥석 가리기 해드렸고요. 현대차 밸류체인도 이제 다시 좀 볼 때가 됐나 싶어요. 한 이틀 강하고 지금 이틀 쉬어가는데 오늘 올라오는 종목들 보면 뭐 현대모비스도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했고 DIC도 올라오고 하거든요. 이제 다시 볼 때가 온 건가요? 뭐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꺾이지 않는다 그러면 관련된 기업을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현대오토에버라든지 뭐 DIC 말씀하셨지만 저는 HL만두를 더 좋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힘은 살아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먼저 고점을 좀 예단하기보다는 아직은 안 무너졌다라고 생각한다면 갖고 계신 분들은 더 보유하시면서 상방을 보는 게 맞는 거고 신규로 접근하시려는 분들도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이거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보다는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몇 번 말씀드리지만 증시 자체가 쉽게 이게 우리가 가위로 무자르듯이 아니면 뭐 결승선 통과하듯이 이 선 넘어가는 순간 절벽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 상승이 더 유지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좋은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오는 뉴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산업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 쪽에 대해서는 조금 비싸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계속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못 가겠지. 많이 올라왔으니까 못 가겠지 하니까 삼성 하이닉스가 9월, 10월 달에 25만 원, 30만 원 돌파하고 60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거거든요. 삼성전자도 6만 원, 7만 원 돌파하고 나서 10만 원까지 올랐던 거고. 그래서 저는 일단 증시 상승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 우리가 함부로
고점을 예단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율주행까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율주행, 단기 테마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일하게 물론 이제 이건 뭐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뭐 사죄의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장주 중에서 제일 저는 조금 지금 상황에서 네.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게 좀 상대적으로는 자율주행 쪽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율주행이라는 그 이슈가 지금 갑자기 FSD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관련된 기업을 보자 하는 게 아니라 2, 3년 전부터 자율주행 얘기가 계속 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막상 그 사이에 보면 그들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어떤 이런 거를 보면 계속 하락세를 보여줬던 것이지 계속 성장세를 보여줬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번에 자율주행 관련돼서 어떤 이슈가 좀 있을 때 이 회사들의 어떤 그 스토리가 변하느냐 아니면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느냐 본다라면 전 그건 아니거든요. 결국엔 똑같은 논리로 움직이고 그게 사라지게 되면 전 다시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은 좀 단기 테마로 좀 인식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거를 가지고 길게 보면서 가기에는 아직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못 미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뭐 일부 좀 나쁘지 않은 기업들은 있긴 있습니다. 아까 제 HL만도 같은 경우 로봇도 포함이 되기도 하고 자율주행도 포함이 되고요. 다 포함이 되니까 HL만도를 상당히 좋게 좀 보고 있는데 뭐 SOS랑 랩 같은 경우도 아직은 저는 좀 믿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유니트론텍인가요? 그 기업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관련돼서 어떤 그러니까 이건 자율주행도 있겠지만 약간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약간의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는 거기 때문에 한두 종목 정도는 조금 중장기로 봤을 때 괜찮다라는 기업은 있지만 이 섹터 자율주행 섹터를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지금 좋은 섹터는 너무 많다. 로봇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뭐 바이오도 있고 상당히 많지 않을까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네, SOS랩과 유니트론텍 정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자율주행 섹터 자체는 짧게 보자 이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이제 제일 궁금한 방산하고 조선 한번 볼게요. 먼저 반등의 서막을 열었나? 방산 대표주 있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쪽에 최근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해서 유입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한화 시스템에도 오늘 대량 순매수가 확인되고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봐야 할까요, 방산주? 아직은 저는 때가 아닙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방산주가 이제 약간 이제 시장 수익률 대비 조금 더 높은 상승을 좀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과연 2, 3년 전과 같은 그러니까 그 상승을 계속 앞으로 내년에 갈 것인가라고 본다면 저는 아직은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뭔가가 딱 그 가슴을 울릴 만한 내용이 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현대 로템이 지난 여름에 거의 9조 원 가까이인가요? 네. 대규모 수주를 딱 터트렸을 때, 그 다음에 어떤 계약 얘기가 나왔을 때 약간 울림이 좀 느낌이 좀 적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오히려 늦여름을 기점을 해가지고 계속 우하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버텨주면서 100만 원 돌파했다가 막 90만 원 초반 갔다가 하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정도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방산도 있지만 또 우주항공이라는 또 이슈가 좀 붙어주면서 주가가 버텨주고 또 오늘 같은 날은 또 신고가도 가고 있는 것인데, 나머지 방산주 이 두 개 기업을 제외한 방산주를 보시면 좀 약간 안 좋죠. 한화 시스템은요? 하나 시스템도 오늘 한 10% 반등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워낙에 많이 빠졌다가 반등을 하는 것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기는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산주에 대해서는 조금 중립적인 시각을 조금 네. 더 전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주항공은 지금 스페이스 X 모멘텀에 붙어 있는데 이것도 짧게 본다 하세요? 우주항공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고민? 부정은 아닌데 네.
과연 이게 얼마나 연관성이 있을까. 근데 어쨌든 분위기가 뒤늦게 타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스페이스X가 IPO 한다는 얘기는 한 이틀 전에 나왔는데 그때는 반응이 없었어요. 반응이 없다가 뒤늦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음 주까지 좀 이어진다라면 조금은 생각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주항공 방산 알아봤고 저희 바이오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네요. 알테오젠 지금 또 할로자임에서 소송을 걸었는데 이게 그 엄민용 애널 그 리포트에 의하면 그 알테오젠이 할로자임의 파트너사랑 이제 곧 기술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부러 뭐 발버둥을 치는 건지 계속 이렇게 소송 리스크가 있으면 당연히 국내 증시 제약바이오 타격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알테오젠은 기술 이전 그 모멘텀 하나만 딱 두고 체결을 해야 되나요? 매수를 해야 되나요? 근데 제가 지난주 알테오젠 이슈가 이제 막 터진 거잖아요. 네. 지난주에 금요일에. 그때 말씀드렸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우리가 이건 약간 단기성 노이즈지 알테오젠의 어떤 회사의 존폐를 위협할 정도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알테오젠의 기술력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특허가 무효가 되거나 뭐 하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작년 10월, 11월에 할로자임하고 어떤 분쟁이 있었을 때 주가가 급락이 나왔고 이걸 이겨내는데 한 달에서 2달 정도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난주에 공교롭게도 팩토론 이슈가 먼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젠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바이오 특히 이제 이쪽이 좀 흔들림이 나왔기 때문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서 V자는 힘들다.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V자는 힘들고 짧으면 한 달, 길면 한 2달 정도는 또 이제 밑에서 또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아요. 등락을 거듭하면서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매듭이 좀 풀리면서 주가가 다시 네. 50만 원대로 빠르게 회복할 거라 보고 있고 바이오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분위기는 조금 쉬어가자는 분위기가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매수는 힘들겠지만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좀 분위기를 좀 보면서 좀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중요하고 그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전략을 대응을 하느냐인데 사실은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이런 기업들 보면 빠진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좀 기다리는 게 맞고 알테오젠 폭락 나왔는데 어떻게 하냐고 보면 기다리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전 무너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도 약간 보유 그리고 없으신 분들은 신규 매수하는 건 전 좋은데 적극적으로 막 공격적으로 매수한다기보다는 조금 비싸게 내가 주고 산다고 하더라도 흐름을 좀 보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원한 해석 전략 세워주셨고요. 플랫폼주 갖고 계시거나 이제 새로 사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전략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에피스 홀딩스 여쭤볼 텐데요. 자, 지금 분할 재상장 이후 신고가입니다. 삼성 에피스 홀딩스만 이렇게 강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생물보안법 이슈 때문일까요? 그러면은 엄밀히 따지면은 바이오로직스 더 강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항상 그래서 이제 주식은 그래서 계속 또 새로 배우게 되고 그리고 또 허를 찌르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는데 첫날에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어쨌든 급락이 나왔잖아요. 네. 이틀 급락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상승을 하면서 그 고점을 이제 갱신하는 모습이고 로직스는 그냥 행보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저는 분할 전에 주식을 받은 사람 입장이라 그러면 뭐 그 주식의 평가 차익은 큰 변화는 없을 거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홀딩스 쪽이 강한 거는 결국엔 약간 신약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찌됐든 지금 CDMO 쪽에서 보면 ST팜이 그래도 신고가를 내고는 있지만 나머지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근데 신약이라든지 플랫폼 뭐 또 비만 이런 거 보면은 다 어쨌든 신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들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홀딩스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오르는 느낌은 좀 있고 하지만 일단 분위기가 이쪽에 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조금 더 상승을 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